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가끔씩 이제 라이브 음. 방송 때 좋은 책을 음, 소개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아무 책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자기 자랑은 아니고 음.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야 엄선한 책을, 네, 엄선한 책을 들고 찾아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책은 제목이 매력적이에요. 음,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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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책인지, 저자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자분께서는 이제 성유미 선생님이라는 분이고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네, 광화문 쪽에 오래 계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정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께서 워낙에 이제 이전부터 시에 대해서 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시를 이제 환자분들의 사례 그리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좀 접목시켜서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네. 뒷표지에 적힌 이 네. 멘트가 저는 딱 이거다 싶었어요. 뭔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이 괴롭고 지친 마음을 털어내고 삶의 생기를 되찾아 줄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성인이 선생님은 분석을 하시니까 아마 말을 저희보다 더 아끼실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되게 차갑다. 왜 아무 말 안 하지라고 느낄 때가 있을 텐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인지상정으로 네, 어떻게 좀 따뜻하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진료실에서 못했던 말을 시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저희 라이브나 평소 영상 댓글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네, 다들 할 말은 있는데 많이 참는 거다. 네, 이 책을 보시면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요. 이 책은 보면은 시집은 아니고요. 시집 절대 아닙니다. 네, 그 각자 사례가 있어요. 네. 보면은 뭐 끝까지 해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시를 처방해 주시는 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집이면 저는 못 읽어요. 그죠. 네. 네. 시집도 좋기는 하지만 음.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사례랑 접목을 시켜 놓으니까 조금 더 시의 메시지가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네. 반대로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가끔은 좀 이렇게 했던 이야기도 반복을 하게 되고 어떨 땐 좀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또 그게 마음을 오히려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네. 시가 함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신분석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딱 알지 못할 때 혹은 어쨌든 그때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그런 해석을 이런 식으로 시로 딱 설명을 딱 해드리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게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좀 확 좀 알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시치료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시처방?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시치료. 네, 시치료. 네. 네. 맞아요. 그 서민 선생님이 쓰신 이제 서문에 보면은 니콜라스 마자의 시치료 이론과 실제라는 교과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이거 뭐,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시치료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번에 솔직히 서문을 말하면. 읽으면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알잖아. 왜 물어봐 나한테. 네. 네. 저희 셋이 똑같이 살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행이다. 저희 의국에선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존의 치료법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 파트씩 좀 맡아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들이라서 맞아요. 좀 완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들. 총 편지가 19개 있어요. 편지 19개 있고 저희가 가장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씩들을 가져왔는데 아마 다 어느 정도는 내 얘기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앞에는 전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 네. 왜냐면 제가 두 번째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 하신 분 없죠? 네, 없어요. 저는 두 번째 편지. 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세상 사람들 모두 잘만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가 되어 괴롭습니다. 저랑 규영이도 뭐 여기 연세 이 동훈이 병원에 올 때마다 아, 네, 혹시 네. 저희 병원 이름 몰라요? 아니 안 하려고 네, 네. 네, 광고가 될까봐 네. 지금 네. 신성한 광고 시간에 더럽힐까봐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중 광고 될까봐. 음. 네. 저랑 규영이도 참 비교되는 심리에 시달리죠 여기 오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되는 병원이라 네. 우리 병원만 안 되는 것 같다. 무슨 이상한 나만 소리야.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렇지. 네. 그런 마음에 뭐 저희도 시달리는데 네. 진짜 이분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상담 내용을 하나 소개한다면서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저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만난 친구들인데 요즘은 그 모임에 못 나가겠다. 연락도 하기 힘들다. 다들 이제 좋은 곳에 가고 다 자기 커리어 쌓아나가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이제 취준에 머물러 있고 혹은 이제 이름값이 좀 덜한 회사에 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벽 불안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절벽 불안. 절벽 불안. 절벽에 매달리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때 인생 끝이다. 네, 취준생분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할 때 사람들은 강박을 만들어낸다. 규칙. 그래서 이거를 다 지키면은 될 거야. 이걸 지켜야만 돼. 반대로 이걸 못 지키면은 나는 망할 거야라는 불안 때문에 결국 자기를 더 올가매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시달리고 있는 여기서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는 결국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너가 진짜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회사에 들어가는 거냐. 저도 진료실에서 아니 어디 대기업 취직하려고 태어나셨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또 이런 말을 그냥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드리기도 되게 힘든 게 저희는 솔직히 취업 걱정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솔직히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틀어져 전달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말을 괜히 꺼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선생님께서 적어놓은 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카를 부세라는 시인이 쓴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입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 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제 내 서랍에 이렇게 시가 코팅된 시 종이가 쫙 있고 요런 게 들어있다면 나가실 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떤 해석하고 직면시켜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더욱더 멀리. 네. 더욱더 멀리 저기 있다 사람들은. 그러니 가라. 열심히 해라. 다 그러죠. 네네. 좋은 책입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로 할까요? 네. 네. 지금 리치들 집중이 없어요. 다시 집중해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아 제가 할까요? 동훈인가? 네. 저는 사실 여러 파트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골랐다가 그냥 그 안에 이제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편지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아. 네, 그런 대목입니다. 네. 동훈이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있죠. 예,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로워할까요?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네네. 예전에는 진짜 여러 사람들하고 동훈이 어울렸었는데 친구가 제가 3명 알죠. 김지용, 허규영, 밤비. 끝.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친구가 많이 없는데 만날 사람이 좀 많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은 뭐 모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아. 네, 어? 그런 생각을 네.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좀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개똥벌레 노래를 인용을 해서 음. 시작을 합니다. 네,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친구. 그쵸, 그쵸. 마음을 가져도 친구가 없네. 네.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그렇지, 개똥벌레. 아, 네. 네, 처럼 이제 좀 서글픈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똥벌레가 사실 그 반딧불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죠? 네. 진짜? 네, 반딧불이가 개똥벌레래요. 아. 네, 그런 이제 개똥처럼 동물의 보변 아. 근처에서 자주 발견이 돼서 개똥벌레라는 아. 이름을 붙인 건데 실제로는 이제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이 개똥벌레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가 자주 출몰하는 환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붙인 이름이 개똥벌레라는 이름이라면 반딧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그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좀 그렇게 다잡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개똥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것처럼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특성인 거고 이제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중점으로 두면은 친구가 주변에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냥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은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이걸 돌릴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맞지 않는 거고 언젠가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똥벌레와 관련된 그 노래를 소개를 하고 이어령 선생님의 시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던가? 그럴 때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네. 이런 내용의 시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을 하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아닐까. 시초강이 아닐까. 저는 전에 이제 동훈이가 했던 영상 외로움이 아니라 한적함이다. 네. 그쵸. 외로울 땐 지금 한적하구나 이러고 한번 시를 이렇게 써보고 내 마음으로 들어가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이 미디어의 매체들의 영향 때문에 친구라는 거에 이 역치도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친구라고 하면 다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친구를 생각하는 거야 이제. 막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와서 막 베푼데 대학교 간 뒤에도 취직하는 거에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뭐만 있으면은 뭐 술 같이 먹고. 근데 그런 친구 어디 있어 세상에. 맞아요. 네. 나만 없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다들 없습니다. 맞아요. 스리생에 그런 친구가 우리한테도 왔잖아. 다들 병원에서 바빠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나의 문제로 귀결되기가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고 언젠간 나와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네. 16번째 편지인데 전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네, 부분입니다. 제가 카톡창에서 내가 여기 할게 라고 하자마자 동훈이가 이게 나의 마음이다. 네,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전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네, 내 마음을 이야기한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각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게으른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저기 그 성유미 선생님께서는 이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뭐 구제불능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지용이 형이 아까도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단순히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나?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되게 열심히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내가 게으르다면서 자책을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게으름이랑 게으른 나를 동일시 하다 보니까 더 자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게으른 나가 싫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나는 게으름이 싫어 라고 하고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분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단어가 되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 사악한 게으름이랑 해맑은 게으름이 있대요. 네, 사악한 게으름. 사악한 게으름 뭘까요? 사악한 게으름. 사악한 게으름. 네. 사악한 게으름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네, 어떻게 하면 더 떠넘길 수 있을까? 네,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게 사악한 게으름이다. 이건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사악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고요. 다만 해맑은 게으름, 요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맑은 게으름은 뭘까요? 해맑은 게으름? 네, 모르겠어요. 우리 카톡방에서 맨날 영상 그냥 다음에 찍자. 네, 우리 오늘 안 보면 안 되냐? 기본적으로 사악하진 않은데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곰돌이 푸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하고 있는 걸 이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이제 많은 이제 뭔가를 하는 거랑 쉬는 거랑 이렇게 나눴을 때 쉬는 거를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지 않는 것, 쉬는 것 자체도 한다는 거죠. 이게 해맑은 게으름이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로 나누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뭘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다. 쉬는 것도 필요한 거다. 이런 거를 어쨌든 그 곰돌이 푸가 한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저는 해맑은 게으름. 저는 열심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부자들에서는 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눈을 지금 뜨고 안 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제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데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랑 쉬는 거랑 네. 그리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쉬면서 무기력할 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쉬어야지만 에너지가 생겨서 더 앞으로 나갈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서 계속 밸런스 찾는 연습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되게 생각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진료실에서 듣는 얘기도 되게 비슷한 게 많고 제가 했던 생각 비슷한 거 정말 많고 되게 뭐라 그럴까? 먹기 좋게 글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핵심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를 좀 더 위해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김정 선생님 얘기처럼 잘 읽혀요. 먹기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게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고 하면은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너무 깊이 있는 책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네, 심리 처방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진짜 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이제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아졌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준이 높아졌고 언젠가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정신과 책에 대해서도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어쩌다 정신과 의사 책에도 가끔 달리는 리플들 이제 피드백이 뭐냐면은 너무 얕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다 알고 계신 건가? 네, 어느새 다들 너무 높은 것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높고 깊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소화가 잘 되는 거, 내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더 좋은 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모든 게 깊은 깨우침과 지식을 전달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네, 오늘의 책이었는데 네,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 항우울제도. 아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항우울제가 더 좋은데. 네, 항우울제가 더 좋은데. 네.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네. 네, 제 눈이 졸리다는 얘기 되게 많은데요. 네. 저 원래 이건 20년 전부터 듣던 네, 얘기라 여러분들이 더 그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더 그래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본과 1학년 때 김정선님 이제 저희랑 계약한 때 이제 김정선님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김정선님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눈에 띄었는데 잘생겼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참 피곤해 보인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 사람 피곤해 보이지. 우리 모두 본인이라서 피곤하지만 저 사람이 유독 피곤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강의실에서 자다가 나와서 그랬겠지. 지금도 그러네요. 지금도. 근데 요즘에 오히려 더 좀 덜 피곤해 보일 때도 맞아요. 있어요. 네, 요즘은 좀 더 생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대생 시절에 비해서 살아있는 편이다. 네. 생기 있는 편이다. 네. 아 참. 오늘 저희 함께한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라는 좋은 책 좀 소개해 드렸고요.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파트 여러 19개의 레터 중에 나는 여기 마음이 안 걸린다라는 한국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진짜 좀 보편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 얘기들로 적어도 10개씩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마음에 크게 도움될 책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뵐까요? 네. 네, 그럼 저희는 한 달 뒤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